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다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직장에서는 보통 그보다 훨씬 일찍 퇴직하죠. 그러니까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빙하의 균열 같은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에 몰빵하거나 예적금만 붙들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크레바스를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한국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 패러다임은 연금저축과 IRP 이 두 사적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세제 혜택을 대폭 상향하며 파격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개정 세법 기준으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완전히 해부하고 표면 보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의 함정, 퇴직연금 30% 룰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하는 방법, 그리고 화려한 월배당 뒤에 숨은 커버드콜 ETF의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5분 후 여러분은 이 판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 여기에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무려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고소득자라도 13.2% 공제율로 최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죠.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무위험 확정 수익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어 전체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채워서 과세 이연, 효과만이라도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인출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1순위, 퇴직금이 2순위,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3순위, 그리고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영수익이 마지막 4순위로 빠져나갑니다. 2, 3, 4순위 자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55세에서 59세는 5.5%, 70대는 4.4%, 80세 이상은 단 3.3%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정부가 여기에 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연금을 10년 이하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지만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나눠 받으면 40%, 20년을 초과해서 받으면 무려 50%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서 함정이자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면 기준이 되는 수령 기간은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차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55세가 되면 일단 연간 10만 원이라도 인출을 시작해서 수령 연차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10년차, 20년차를 넘겨 40에서 50%의 세금 감면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500만 원 한도,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먼저 1,500만 원 한도. 이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고 오직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지 유리한 쪽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700만 원을 사적연금으로 받아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반영해 실효세율은 약 11% 수준에 그칩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세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연 1,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산정에 반영되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돈에는 2026년 현재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 논의는 있지만 아직 시행 시기도 세부 내용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막연한 공포 때문에 연금계좌 납입을 줄이는 건 명백한 재무적 오판입니다. 오히려 고배당 주식을 일반 계좌에 넣는 것보다 연금계좌 안에 넣으면 그 배당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100% 제외되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는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가 유일한 창구가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면 보수와 실질 부담 비용의 괴리입니다.
운용사들은 마케팅을 위해 0.01% 안팎의 파격적인 총보수를 내세우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질 부담 비용은 운용보수뿐 아니라 매매 중개 수수료, 환전 비용, 스왑 거래 비용까지 다 합친 진짜 숫자입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말 기준 데이터를 보면 RIRC의 미국 나스닥 100은 실질 비용이 0.1248%로 가장 낮은 반면 SOL 미국 나스닥 100은 표면 보수는 업계 최저를 내세우면서도 실질 비용은 오히려 0.2040%로 가장 높습니다. 표면 보수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판 SHD로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티갈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압도적인 운용 규모를 바탕으로 실질 비용을 0.1017%까지 낮추며 업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KKDX는 표면 보수는 근소하게 낮지만 실질 비용은 0.1837%로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연금 자산은 수십 년간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 0.1%포인트 차이가 은퇴 시점에는 수천만 원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투자협회 공시나 증권사 앱에서 실질 비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 그러니까 DC형과 IRP 계좌는 전체 적립금의 최소 30%를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투자자에게 이 30%는 장기 복리 수익률을 갉아먹는 현금 끌림 현상을 일으키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를 합법적으로 무력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격 TDF입니다. 놀랍게도 현행 규정상 적격 TDF는 펀드 내 주식 비중이 70%를 넘어도 비위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를 TDF 하나로 채워도 규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실제 은퇴 시점과 상관없이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TDF 2050이나 2060 상품을 IRP에 100% 채워서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혼합형 ETF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50%, 미국 10년물 국채의 50%를 담는 SOL,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는 같은 상품은 채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감독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30% 슬롯에 이 상품을 채워 넣으면 그 절반인 15%만큼 배당 성장주에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냥 30%를 묵혀두는 대신 배당 현금 흐름과 채권의 방어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시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달 두 자릿수 분배율을 자랑하는 월배당 커버드 콜 ETF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를 하루로 극단적으로 줄인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에는 출시 1년도 안 돼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원금을 갉아먹는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내가 가진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남에게 팔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기초자산이 급등하는 상승장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미리 정한 행사가 이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른바 상반캐백 같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받은 프리미엄으로 하락폭을 아주 조금 상쇄할 뿐 하락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떠왔습니다.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무제한, 이 비대칭적인 구조가 변동성 장세와 만나면 ETF의 순자산 가치가 계단식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변동성 잠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달 화려한 분배율에 취해 있는 사이 사실은 목표 분배율을 맞추려고 펀드 내부의 원금을 팔아치우는 자본 잠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 함정도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배당 소득으로 잡혀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어떤 날은 350원 분배의 세금이 0원이었다가 다른 날은 262원 중 44원이 과세되는 등 종잡을 수 없이 세금이 새어 나갑니다. 커버드콜의 매력이 꼭 필요하다면 과세가 이연되고 건보료 산정에서도 빠지는 연금계좌 안에서만 그것도 소규모 비중으로 제한해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상장 ETF 4대장을 짚어보겠습니다. VO는 2024년 24.98%, 2025년 17.82% 상승했고 배당 수익률은 1.15%로 낮지만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5.91%에 달해 자본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HED는 2025년 다소 주춤했지만 2026년 들어 무려 18.43% 급등했고
배당 수익률 3.29%의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9.59%.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는 현존 최고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반면 VIG와 VYM은 최근 각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생애주기에 맞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까지 30년 가까이 남은 이 30대라면 연금저축은 실질 비용이 가장 낮은 나스닥 100 지수 ETF에 100% 투입하고 퇴직연금은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TDF 2060으로 채워 규제를 우회하십시오. 은퇴를 10년 앞둔 40, 50대라면 고변동성 자산을 50% 이하로 줄이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며 IRP의 안전자산 슬롯은 배당 다우존스 혼합 50 ETF로 채워 방어력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은퇴한 70대라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SHAD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구성해 원금을 팔지 않고 배당만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1,500만 원 한도를 의식해 분리과세를 유지하면서 55세부터 쌓아온 수령 연차로 최대 50%의 세금 감면을 받으십시오. 2026년 한국의 사정연금 제도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정교한 규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분배율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질 비용을 직접 확인하며 시장의 본질적 가치 성장을 따라가는 전공법을 택하십시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공시자료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